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하면은 무조건 통과시켜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또 약속 대련이다. 근본적으로 바뀌라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란 말입니까 이걸. 그 자꾸 근본적인 변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기자회견 역시도 피하고 싶었겠죠. 안 하고 싶었겠죠. 무조건 특검법이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박상변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의 일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바램을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최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몇 가지만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략적 특검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부터 바뀌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남은 임기 3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발적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썸을 하는 이어서 거다. 하는 거다. 이번 2주년 취임 기자회견 역시도 피하고 싶었겠죠. 안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총선 이후에 민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이재명 대표에게 건강 잘 챙겨라라는 이제 안부 인사한 거 변하긴 변하죠.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게 근본적 본질적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례적인 거고요. 이번에야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좀 각오를 갖고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들 위주로 준비하자. 저는 이 말이 지금 국민과 대통령이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아마 대통령이 피하고 싶은 것들일 겁니다. 민주당은 매번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요. 매번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욕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하면은 또 한다고 떠밀려서 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총선 참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국민과 소통이 이렇게 국민들도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뭘 몰랐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좀 이렇게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라 그러는데 나이 60이 넘으면은요 근본적인 변화 안 되옵니다. 그 자꾸 근본적인 변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6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고 더 나쁘게만 하지 마시라. 근본적으로 바뀌라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라 말입니까? 이걸 할 수 없는 거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학습이 됐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 지금 총선 이후에만 지금 국무회의, 영수회담 등등 이 비서실 인선. 할 때도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 계속 언급하는 부분들에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 문제라든가 의혹들에 대한 특검이 계속 줄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는 말에 책임지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좀 언급을 꼭 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무엇보다도 그간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불통이었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홍보만 할 것 같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 얘기를 듣고 싶으냐 하냐면은 그 참패한 내용은 윤 대통령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그런 민심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앞에 모두에서 전체적인 국정의 이 방향을 오늘 무슨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은 저는 진짜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민생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손잡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예뻐서 민주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법원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 민생 현안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여야가 합의하면은 무조건 통과시켜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거부권 행사한 것들 다 여당에서 반대했던 내용이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다 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건데 그건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가 이 전당대회 당대표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느냐는 당도 살리고 국회도 살리고 대통령도 살리는 거예요. 최상병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권 행사 쪽에 약간 좀 무게가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 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할까?
라는 좀 의심을 갖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예. 말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 대통령실이 그래도 전향적으로 변화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최상병 특검을 거부할 수 없어요. 변명되고 뭐 독수장이 뭐니 이렇게 예. 가면은 이거는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한 거 몽땅 꽝이 돼버려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정말 우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조문이 있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수정한다든지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협의하는 것이 국회니까 예.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정답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이거 뺄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사위부터 2번 던져졌어요. 그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만 밀어붙일 겁니다. 예. 그래도 대통령 거부하기 어려워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그러면 저는 그게 다시 제2요구가 돼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정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는데도 그게 만약에 다시 국회 시간에서 통과가 된다? 예. 그거야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끝을 보는 거다. 이제 여당조차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될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예.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다수당이니까 그것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구나. 그게 민주당도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 특검법이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양보해 나갈 때 다수당의 힘이고 그게 정치력이지. 아니 밀고 가자. 이거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데 네. 그런 목소리 내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민주당도 나름대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은 저는 굉장히 높으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명품의 수수 의혹에 대한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요. 아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또 지시하지 않았었습니까? 3번이나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 얘기 나오고 있는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여론은 특검법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또 약속 대련이다. 검찰 대통령실의 약속 대련이다라는 좀 시선이 좀 많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조사가 이제서야 이제 뭐 이 고발이 접수된 지 5개월 이후인 이제서야 시작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는 예. 있지만 이걸로 특검법을 뭉개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분명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는 질의가 됐던 어떤 식으로든 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일 텐데 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의혹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응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의혹을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 예. 이게 할 수 있는 발언의 어느 수준이 아닐까. 그런 검찰 수사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뭐 약속 대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검찰이 깜짝 놀라서 눈치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 예. 지켜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민정수석을 예. 검찰 출신으로 예. 지금 임명한 부분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일단 사정기관을 내가 좀 통솔을 하면서 검찰과의 예. 그런 뭐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법적인 부분들을 민정수석실이 이제 담당해서 처리하든 해결하든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결국- 얘기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 해봤고요. 민생 문제, 경제 파탄 얘기 문제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경제 파탄 관해서는 뭐 여야가 특히 야당과 네. 손을 잡고 대통령이 자세 전환을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생 아니면 경제 파탄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방향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다른 없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예. 내민다 그래서 민주당이 받아줄 가능성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민생 경제 문제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안 통과하고. 원자력에 책임질 문제죠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걸? 그러니까 3년은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는데 이걸 앞에 직무실에서 이 부분이 영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의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뭐 국정을 3년을 운영할 것이냐 또는 예.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 이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 될 텐데 저는 그러면서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이 치밀하게 짚지 못했던 민주당에서 특히 22대 지금 이 국회 첫 미션이 지금 25만 원 지원금 예. 이 부분이 이 뭐
어떤 식으로든 민생 경제랑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당장의 그 국정에 반영돼야 되는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오늘 대답할 것인지 예.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좀 잡고 앞으로의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진 않지만 예.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밖에 없으니 준비는 예. 할 것이다. 네. 근데 크게 기대가 되진 예. 않습니다. 오늘 정치 마프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